어떻게 해야 이 무의식 속에 저장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뭘 하고자 할지 목표를 딱 정하셨으면 첫 번째로 내가 이 목표를 해내겠다는 마음을 변함없이 유지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실천을 안 할지라도 목표를 꼭 해내야 된다는 큰 마음만 있으면 이 사람은 언젠가 실천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해야겠다는 마음이 사라져버린다면 목표는 영영 못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야 된다는 마음을 유지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죠. 자, 이렇게 목표를 이루겠다는 마음을 변함없이 유지하기 위한 꿀팁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 목표에 대한 마음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목표를 이루게 되었을 때 내게 뭐가 좋고 이로운 건지 확실하게 생각하셔서 그 이치가 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좋으니까 하는 거지 하며 두리뭉실하게 생각하시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이럴 경우 고난이 왔을 적에 해야 할 필요성을 상실하여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목표를 내가 이뤄야 되는데 왜 이뤄야 하는가? 이루면 뭐가 좋은가? 이렇게 이 목표의 가치를 확실하게 아셔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뭐가 좋은지 확실하게 하셨으면 그 다음은 당신이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그 행복을 디테일하게 상상해 보세요. 상상하실 때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디테일하게 상상하셔야 하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기분부터 내가 볼 광경들, 내 몸의 느낌, 주변 소리, 공간 등을 상상으로 최대한 느껴보세요. 이렇게 상상 속에 완전히 몰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어떠한 효과를 주느냐? 첫 번째로 빨리 이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줍니다. 즉,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둘째로 목표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주로 목표 달성을 실패하는 분들을 보면 실패하는 큰 이유가 바로 목표에 대한 현실감이 없기 때문이더라고요. 현실감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목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 목표를 이루어도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고생을 참아가며 해야 할 가치가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그냥 목표 안 이뤄도 그냥 살만하니까 대충 편하게 살래, 이렇게 마음이 바뀌며 꺾이게 됩니다. 여러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길은 기쁨보다는 고난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이 기쁨이 고난에 비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요. 그런데 목표에 대해 전혀 와닿는 것이 없다는 건 포기 티켓을 미리 예매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평소에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행복을 자주자주 최대한 디테일하게 상상하셔서 항상 목표의 가치를 잊지 않으셔야 고난이 왔을 때도 목표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표 달성의 결심을 굳건하게 노력하시면서 두 번째는 목표를 향한 노력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 하루에 얼마만큼 노력할 것인지 하루 목표량을 정하시잖아요. 이때 목표량을 정하실 때 중요한 건 반드시 아주 최소한의 양으로 정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이 하루 목표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해요. 그러기 위해선 내가 매일 빠짐없이 꾸준히 하여도 부담이 안 될 정도의 정말 가벼운 양을 하루 목표량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여 근육을 키우고 싶다 칩시다.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팔굽혀펴기 3번은 꼭 한다. 이런 식으로 매일 빠지지 않고 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의 양을 목표량으로 정하셔서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하여 꾸준히 하셔서 이 운동하는 것이 웬만큼 몸에 붙었다 싶을 적에 하루에 푸시업 5번으로 조금 더 늘리셔서 꾸준히 또 하시고, 또 단련이 되면 푸시업 8번으로 양을 늘리셔서 꾸준히 하시고,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하루 목표량을 크게 잡지 말고 조금씩 양을 키워가며 노력하시란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심리적으로 보았을 적에 많은 분들이 노력하다가 중도 포기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대부분 처음부터 하루에 할 목표량을 정할 적에
현실적으로 매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양으로 정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컨디션 좋을 때는 소화해내지만 아닌 날에는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열정이 꺾이게 돼요. 왜 열정이 꺾이느냐? 처음에는 목표가 좋아서 시작하였기에 이 노력하는 것이 즐겁고 좋았죠. 그래서 열정적으로 했으나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 부담이 되는 순간부터 이 노력이 싫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지니 자연히 열정은 꺾이게 되는 거죠. 자, 이 목표량이 부담스럽다 보니 하루 목표량을 어기거나 빠지는 날이 자꾸 생기게 되고, 이런 일을 한 번, 두 번 겪다 보면 자기는 이것밖에 노력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좌절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일을 반복하면서 좌절은 계속 쌓이게 되고 결국 목표와는 완전히 멀어지고 자기에 대해 실망감으로 인한 상처만 남은 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표량을 최소한으로 정해놓으면 이러한 일을 방지할 수 있어요. 하기가 도저히 힘든 날에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꾸준히 하는 걸 어길 이유가 없어집니다. 게다가 빠지지 않고 꾸준히 지켜내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내 마음도 뿌듯해져요. 이렇게 마음이 흡족하고 밝아지면 저절로 긍정적이게 되고 희망까지 생기게 됩니다. 자,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뭐다? 바로 처음 시작할 때 하루 목표량을 최소한으로 정하라.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하여 적응이 되면 목표량을 조금씩 늘려라. 그렇게 하면 꾸준히 하기 훨씬 쉬워진다. 이 말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바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시기들과 그 시기를 잘 넘기는 정말 중요한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도 꼭 보시길 바래요. 장단컨대 이 영상은 끝까지 다 보셔도 앞으로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렵지 않게 또한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무의식에 저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바로 꾸준히 반복해줘야 하는 거죠. 근데 이 꾸준함이 처절히 꺾여버리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시기가 있으니 그건 바로 목표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를 때와 열정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에? 열정이 식었을 때는 그렇다 쳐도 열정이 불타오르는데 왜 꺾이냐고요? 이 두 상황이 무의식의 저장법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위험한지, 왜 주의하셔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 1000단어를 외운다 치면 이 영어 단어를 모두 외우는 걸 목표로 잡고 비장하게 외워가겠죠? 근데 처음에는 열정에 불타올라 수십 단어를 외우다가 한 이틀 지나면 열정이 꺾여 두세 단어만 외우다가 또 시간 지나면 안 외워버리고 놀고 이렇게 들쭉날쭉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이런 식의 불상사가 생기는 걸 이 목표 달성을 향해 노력해 보신 분들은 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저는 예전에 너무나 궁금했었습니다. 뭐지? 왜 항상 처음에는 열정에 넘쳤는데 이 열정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는지, 왜 항상 목표에 대한 노력 지수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향하는지, 이러한 의구심이 커지게 되어 제 내면을 관찰하고 또 관찰하며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아냈죠. 그 이유는 바로 단기간에 너무 많은 열정을 써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분들이 목표를 처음 시작하실 때는 대부분 열정에 불타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목표에 대한 마음이 불타오를 때 하게 되는 큰 실수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열정에 의해 무리하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열정에 휘둘려 마음만 앞서다 보니 본인에게 알맞은 정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노력을 하여 무리하게 되는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몸과 마음이 금방 지쳐 포기로 이어지게 됐던 겁니다. 간단히 말해 단기간에 너무 많은 열정을 써버려서 열정이 금방 고갈되어 오히려 의욕이 사라져 포기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열정을 금방 고갈시키는 일이 없이 꾸준히 하면 할수록 노력 지수가 상승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양의 70%만 하시면 됩니다. 열정이 불타오를 때 내가 하고 싶은 양을 모두 해버리시면 그건 이미 무리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아직 좀 더 하고 싶은데 라고 할 정도의 약간의 여운이 남을 때 딱
끊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운을 살짝 남겨두시면 다음 날에는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져요. 이런 식으로 하셔야 장기간 롱런을 하셔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하면서 노력 지수가 상승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왜 시간이 갈수록 노력 지수가 상승하는 것이 아닌 하향하는지, 그 이치와 또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대처법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열정이 식었을 때 어떻게 해야 잘 넘길 수 있는지 꿀팁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다가 시간이 흘러 열정이 식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적에 과연 어떻게 해야 다시 열정을 되살려 중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함을 유지시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되시고요. 안 궁금하시다면 그래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앞으로 살면서 크든 작든 목표를 달성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시다 보면 의욕이 사라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실 때 수능 공부 같이 외울 필요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몇 시간 단위로 소모하셔가며 오래 보셔야 하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 아주 잠깐만 평소 보시던 재미난 영상들을 스톱하시고 이 영상을 한번 보심으로써 그러한 상황이 왔을 적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궁금하지 않으셔도 꼭 보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론이 길어졌네요.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꾸준히 노력하시는 도중 너무 힘들어 현타가 올 때가 꼭 있습니다. 이러할 적에 현타에서 벗어나 의욕을 되살리기 위한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목표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보고 들어서 자극을 받으셔야 해요. 열정이 왜 식었는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겠다면 반대로 초반에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열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자신이 바라는 환상, 즉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 열정이 사라지는 이유는 바로 이 꿈이 흐려져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럴 때는 자신의 꿈을 처음과 같이 생생하게 돌이키셔서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열정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내 목표와 관련된 것들을 자극이 되도록 많이 보고 들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같은 경우 인정받는 보디빌더에 관련된 걸 많이 보셔서 자극을 받으시고, 영어 회화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영어를 유창하게 외국인들과 하는 멋진 모습을 많이 보셔서 자극을 받으시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 같은 경우 사업을 성공하여 재벌급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에 관해 더 많이 보시어 자극받으시고, 가수를 하게 된 사람은 BTS와 같이 유명해져 자신의 예술성을 인정받는 이러한 아티스트를 보셔서 자극을 받으시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롤모델에 관련된 것들을 열심히 책이나 영상으로 초심을 살릴 수 있게 많이 보셔야 해요. 그 다음 2번째로는 자신이 바라는 꿈을 이루어서 롤모델과 같은 모습이 된 나 자신을 상상하시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상하실 때 디테일하게 상상하셔야 해요. 디테일하게 상상하셔서 무지야 나 진짜 이렇게 성공할 것 같은데? 라고 할 만큼 깊게 상상하셔야 합니다. 이걸 여러 번 반복하시다 보면 열정의 불씨가 조금씩 살아나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하여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어느 정도 진정된다면 그 다음 3번째로 포기하면 당신에게 얼마나 손해인지 그 이치를 잘 알고 염두하셔야 해요. 당신이 목표를 세운 이유 중에 지금 현실을 만족하지 못하여 더 발전된 삶을 살고 싶어서 라는 이유가 내면에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삶이 아쉬울 게 없다면 무언가 더 노력할 마음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지금 포기를 해버린다면 당신은 영원히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느끼셔야 해요. 평생 불만족스러운 인생만 살다 갈 순 없잖아요. 그쵸? 성공했을 적 자신과 이걸 그리워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자신을 나란히 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기하여 지금과 똑같이 불만족한 삶만 살다 가실 겁니까? 아니면 딱 한 번만 더 참아서 자신이 바라는 삶을 사실 겁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왜 이 목표를 포기하면 안 되는지, 포기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구체적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목표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는 원인과 대처법 3단계를 말씀드렸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꺼진 열정의 불씨를 되살려 조금씩 타오르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하여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으실 겁니다. 꼭 이렇게 하셔서 당신이 원하는 삶을 행복하게 살다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라울도였고요. 다음 시간에 봬요.